지난 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심의 의결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가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먼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가심은 이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아래 그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부 1차관께서 위원장이시고 각 부처 1급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그 아래 이제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로 정부 주요 계획에 대한 금년도 시행계획, 그러니까 이 5개년도 계획들이 있거든요.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이라든가 농업생명과학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이라든가 뭐 기상 업무 발전 기본계획, 또 뭐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이런 그 계획들에 대해서 매년 지난해 실적을 점검하고 금년도 계획을 이제 심의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주로 이제 그런 시행계획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심의 의결되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대형 가속기 운영 체계 개선 방안이라든가 또 국가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운영 계획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안건도 중요하겠지만 기초연구가 좀 신경이 쓰이네요. 이 종합계획도 막바지잖아요. 그렇죠. 네.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제 2013년부터 17년까지. 그러니까 금년도가 마지막 해지요. 예. 17년도 그 마지막 해의 시행계획이 이번에 이제 심의가 됐는데요. 올해 시행계획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첫째가 역시 그 투자 규모잖아요. 그래서 올해 기초연구비 투자 비중을 확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총 예산이 이제 19조 5천억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장 건설비 이런 걸 뺀 나머지가 13조 5천억입니다. 13조 6천억.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기초연구 투자하느냐? 금년 목표가 40%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통계에 따르면 40.2%까지 지원할 계획이어서 당초 목표보다 지금 높게 돼 있고요. 그 40.2%라는 것이 이제 10개 부처청에서 쓰는 한 3조 7,484억 정도가 이제 기초연구에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중에서도 전 학문 분야에 지원하는 그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버텀업이라고 하죠. 자유 공모형.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조 2,600억이 쓰이게 되는데 이 1조 이상 쓰는 이 돈이 주로 연구자의 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연구를 강화하는 데 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우수 신진 연구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서 한 번도 국가연구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생애 첫 연구를 이번에 신설 지원할 계획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또 기초연구 지원 사업 중에서도 종료되고 나서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지원을 연계해서 강화함으로 해서 장기 안정적인 연구 환경 구축이라든가 또 연구 몰입도 제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초연구를 통한, 기초연구라는 것이 원래 기초연구지만은 동시에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라든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뭐 바이오라든가 나노 기후변화 이런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핵심 원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급도가 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지원 분야를 발굴해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 분야 연구 개발 못지않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 이제 성과를 확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생태계 조성은 역시 이제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 영재라든가 또 융합 인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서 다분화 간, 다학문 간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해 나가고요. 동시에 이공계의 그 산학 융합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다른 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연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해서 종합 포털,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라고 하는 그 포털을 개편을 해서 연구 시설 장비의 등록, 관리, 예약, 활용을 일원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기초연구 성과 확산 활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 활용 확산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기업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를 좀 강화시키고요. 동시에 이제 기업 미래 기술 마당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기업 수요 수준 정보를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개발된 기술들은 이제 그 기술 이전 전담 조직을 통해서 그 단위 기술들을
그냥 이렇게 이전하지 않고 공동 기술 패키징을 해서 좀 더 이전을 촉진한다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이제 성과 확산 노력도 지금 전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기초과학과 관련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이 추진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기초연구가 이제 성과 위주가 그동안에 주류를 이뤘다면 기초연구를 하면서 이제 기본을 다지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튼 기초연구는 이제 90년 초쯤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불과 한 25년, 6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 짧은 기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2017년 목표가 10위권인데요. 2015년에 지금 15위권에 도달을 했고 10위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과학자, 선도 연구자를 100명 이상 육성하겠다 이런 목표로 돼 있는데 2015년도에 지금 91명 수준을 달성을 해서 뭐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5개년 계획이 또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 새로운 5개년 계획은 그동안에 이룩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또 주변 여건 변화를 또 많이 반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가 그동안에 그 소위 말해서 그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였다면은 이제는 좀 프론트 러너, 또 퍼스트 무버를 지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연구 지원 시스템 자체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 해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그 5개년 계획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요. 내년부터 이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대부분 안건들이 이제 금년도 시행 계획인데 비해서 대형 가속기 운영 체제 개선 방안이 있어요. 이건 좀 색다른 안건인 것 같은데 대형 가속기가 뭔가요? 가속기가 이렇게 가속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작은 입자의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그 원자 핵이나 기본 입자를 가속을 시켜서 이 가속된 입자가 충돌함으로 해서 이 내부 입자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치가 이제 가속기입니다. 근데 가속기는 이제 가속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 그러니까 방사광으로 때리는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양성자 가속기. 그래서 이제 방사광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중이온 가속기 이런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런 가속기들이 이제 핵물리라든가 입자물리학 하는 사람들만 주로 쓰는 장치로 여겼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생명공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핵공학, 재료공학, 나노공학 이런 모든 분야에서 지금 확대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가속기라는 것이 양성자 발견이라든가 힉스 입자 발견이라든가 이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약 한 20%가 이 가속기를 통해서 가속기 활용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이게 대형 가속기가 없으면 안 될 중요한 물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죠. 이 운영 계획 개선 방안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속기가 이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주요 국가에서 국가 핵심 연구 인프라로서 이제 대형 가속기를 구비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포스텍 포항공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3세대 방사능 가속기라든가 또 지금 짓고 있는데요. 세계 세 번째인데 제4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있고 또 경주 방패장 사업과 연계해서 이제 양성자 가속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연계해서 뭐 중이온 가속기라든가 또 중입자 가속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안건은 이런 대형 가속기 간의 연계 협력이라든가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특히 이제 방사능 가속기가 소유권이 지금 포항공대인데 그것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함으로 해서 운영체계 개편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자. 그러므로 해서 이 대형 가속기의 운영 효율화를 높이고 공동 활용을 促진해서 기초연구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또 우수한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자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